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또 나갈 때 준비를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켜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워홀 제가 이미 6개월이 지났고 7개월 차가 돼서 이제 돌아갈 때까지 한 4,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6개월이 넘어가면 워홀 현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현타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워킹홀리데이의 장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워홀 현타가 전혀 안 왔어요. 워홀 현타라는 게 제가 워홀 오기 전에 엄청 유튜브를 많이 보고 중간에 한 번은 꼭 현타가 온다 이런 말을 듣고 현타가 오면 어떡하지? 라고 되게 걱정을 하면서 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금방 되게 실증나는 타입이어가지고 워홀 현타가 오는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 첫 번째가 내가 생각한 워홀과 너무 달라서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워홀을 올 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이런 로망 같은 게 물론 있기는 있었죠. 근데 그렇게 큰 엄청 로망과 막 그런 걸 생각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은 다르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미 워홀에 와서 내 목표를 다 이루었을 때 현타가 온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워홀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워홀을 오고 싶었던 이유는 일본인 친구 사귀기, 일본어 늘기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완료되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한테는 딱히 현타가 오는 이유로 작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바만 해서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워킹홀리데이라는 그 목적 자체가 일하고 놀고인데 그 놀고가 빠져버리게 되면서 너무 일만 하다 보면 누구나 지치고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저도 최근에 알바를 되게 많이 하면서 조금 힘들다라고 느끼기는 했는데 이 일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알바인데 내가 왜 일본 와서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알바라고 해도 일본에서 일본어를 쓰면서 하는 알바 자체가 저는 메리트라고 생각해서 현타가 딱히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일본어 자체를 사용하면서 알바를 한다는 게 일단은 꽤 즐거움으로 아직까지는 남아있거든요. 저는 일본어 쓰는 게 좋고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너무 좋고 일본어가 점점 늘어가는 제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 이유로는 이건 제 생각인데 한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뭘 할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거기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남은 기간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2학년 끝나고 휴학을 하고 왔기 때문에 돌아가면 3학년으로 복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딱히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것보다 휴학하고 오는 걸 더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일본에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졸업을 하고 오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6개월을 살다 보니까 1년 이상 더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학을 하고 오는 게 훨씬 약간 마음 놓고 1년을 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현타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다음으로는
워홀의 장점? 제가 장단점을 처음에 할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단점은 없어요. 정말로. 저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준비해서 올 거고 워킹홀리데이의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제 기준. 장점을 말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여행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여행을 갔던 나라가 좀 자주 갔던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워킹홀리데이로 오다 보니까 내가 여행하고 싶을 때 일본을 좀 가까운 거리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 아닐까?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진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장점인데 유학 비자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알바 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주에 몇 시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근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고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70시간 정도 가량 일하고 있거든요. 170시간 일하면 대충 2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그런 자기가 벌고 싶고 쓰고 싶은 만큼 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건 진짜 저한테 적용되는 장점인데 제가 MBTI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ISTP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누구한테 먼저 말 걸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알바할 때 진짜 알바하는 동안 할 얘기가 없으면 정말 필요한 얘기가 아니면 진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알바를 끝낼 때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일본에 오고 나서는 알바할 때 처음에는 조금 조용했어요. 근데 이왕 일본 온 김에 일본 사람들하고 더 많이 대화해보고 싶고 대화를 해야지만 조금 내 언어 실력이 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씩 옆 사람들한테 알바하면서 말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처음엔 정말 어렵죠. 어려운데 뭐 진짜 간단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제가 주로 하는 얘기는 키온 한지마데 데스까? 뭐 이런 거. 오늘 몇 시까지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오늘 몇 시까지 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군요 하면서 뭔가 다른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스몰 토크를 하는 기술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런 게 조금 는 것 같아요. 정말. 전 진짜로 요새는 옆 사람한테 말 거는 게 조금 더 쉬워져가지고 뭔가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왔을 때도 열심히 말을 잘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제 기준인데요. 제가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놀러 갈 때 물론 화장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대충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제가 한 달에 한 2번? 막 이렇게 놀다 보니까 살면서 화장을 하는 그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화장을 잘 못했어요. 지금도 엄청 잘하진 않는데 조금 저한테 안 어울리게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사진들을 보면. 근데 일본에 와가지고 거의 매일 놀러 다니고 요새는 또 알바에서 마스크도 안 쓰다 보니까 저는 알바에 화장을 좀 하고 가거든요. 이제 옷도 제 진짜 대충 입고 다녔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일본에서는 좀 더 꾸미게 되는 그런 사소한 것들도 조금 바뀐? 마지막 장점은 독립심이 좀 늘었다? 어쨌든 1년 동안은 가족들 없이 나 혼자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20대 초반에 자취해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집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일단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쉐어하우스지만 자취랑 비슷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먹는 것부터 내가 쓰는 거
이런 것도 다 제가 벌어서 제가 쓰다 보니까 뭔가 나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좀 커졌다. 이제 저는 고데기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뭐 이러한 장점들로 저는 정말로 20대 초반에 워홀을 오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20대 초반이 아니더라도 도전하고 싶다면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1년을 조금 휴식하고 싶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조금 지쳤거든요. 1학년, 2학년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약간 좀 학교를 그만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이제 워홀 비자가 딱 풀려가지고 2학년을 끝마치고 왔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거는 또 따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졸업을 하고 오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간호학과거든요. 간호학과여가지고 딱히 일본 취업과는 관련이 없어서 네, 뭐 관련이 있다고 해도 저는 일본에 취직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1도 없고 어쨌든 그래서 휴학을 하고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마저 고데기를 다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저는 준비 다 해가지고 나가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안녕.